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EQ셀 같은 경우가 정리매매 절차에 지금 현재 진입이 돼 있고 결국 EQ셀이 상장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보고 낙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Q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제대로 내고 있고 현금도 있고 빵빵한데 근데 이제 이쪽이 정리매매 들어가서 상패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은 이화전기나 이아이디나 이트론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상패로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소액주주연대 동영상이 또 하나 새롭게 올라왔는데, 김현 대표 얘기건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월 14일은 이화전기나 이트론의 상패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도 물론 있어요. 뭐 그렇게 낙담만 하지 않고 또 생각해 볼 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자, 오늘 뭐 하여튼 이에 대한 말씀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그 이화그룹에서 어려우시지만은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돌파구를 또 마련하시라고 실적이 짱짱한 종목, 엄선한 종목 하나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대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화전기, EID, 이트론, EQ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신 분들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화그룹에 대한 방송 드릴 거 약속을 드릴게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일단은 2월 14일 날 이화전기, 이트론의 상패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ID 같은 경우는 좀 연장이 된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이화전기나 이트로는 14일 날 상패 여부가 결정되는 건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요 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최근에 좀 변동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큰 건 없어요. 변동이 된 거는 크게 없고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 EQ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매매. 근데요, 이 EQ셀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주주가 누구예요? 이화그룹이 아닙니다. 휴림로봇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휴림그룹의 종목입니다. 휴림그룹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EQ셀은 이미 정리매매 들어갔고 이화그룹이 지금 현재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화전기나 EID나 이트론하고는 좀 틀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EQ셀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상패 여부가 결정이 안 됐었죠. 2020년도부터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막 이화전기나 막 이런 쪽들 보면은 요거는 좀 뒤늦게 2023년도 초반부터 거래가 정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상패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것은 뭐 일단 상패를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4, 5년 정도 끌고 온 그죠? EQ세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이화전기나 이하디나 이트로는 얼마 안 됐다 이거예요. 지금 네, 얼마 안 됐어요. 음. 거래 정지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도 지금 1년 한 반 정도 좀 넘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간으로 보면은 바로 상장 폐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상패 여부를 빨리빨리 결정하려는 게 정부 당국의 최근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이 EQ세라고는 좀 틀리다. 이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있었던 거는 그거다. EQ셀 건이다. 그리고 이화나 이트론이 14일 날 상패 여부가 결정이 된다. 네, 요겁니다. 네, 요거니까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도 2월 14일 이전에도 색다른 재료가 바로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방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한 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텔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보다 밀착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도 많이 해소가 되실 거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바로바로 정보도 제공이 될 겁니다. 네. 꼭 입장이라고 문자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이ዋ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EQ셀은 좀 틀리다. 그죠? 네. 그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리고 EQ셀이
이게 상패가 되면 비상장으로 가는 겁니다. 비상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종이 조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휴림 쪽에서 다시 재상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주로서는 상장돼 있을 때보다 비상장돼 있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약화가 되죠. 그런 약점도 있고 그리고 재상장 된다는 확률이 상당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EQ셀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EQ셀도 EQ셀이지만 이화전기 EID, 이트론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영상을 하나 또 다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이용우 전 의원의 격려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강일 의원님의 상법 관련한 대표 법안 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 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부분들에 대한 스크립트가 제가 발췌를 한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당장 어떤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패를 바로 이 건 때문에 면한다. 이렇게만은 항상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뭐 스크립트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쭉 보셔가지고 위에서부터 보면은 김현 대표가 영상을 찍은 거에 대한 내용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분 동안 동영상을 이제 찍은 건데 이거를 이제 좀 텍스트로 변환한 게 바로 스크립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제대로 알고 그리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저 취지가 어떤 요지의 말씀을 했는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건과 관련해서는요, 이용우 의원이 격려 영상을 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 게 아니라 상법권 개정권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으셨고요. 주주연대 지원을 하고 끝까지 응원하겠다는 말씀이 좀 계셨고, 그리고 이강일 의원이 이제 상법 개정 발의권의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강일 의원님이 이제 이분인데 이분의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동영상에서 나왔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지금은 사실 상패 결정이 나버리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패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런 건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상법 개정이 돼봐야 사실 소잃고 외양간 격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의미도 사실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어쨌거나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동영상에서 이제 나왔었다는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여기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다만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여태까지 상당히 노력한 거 잘 아시죠? 뭐 그런 건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런 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동영상 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일단 특별한 결론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2월 14일에 결과를 당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역시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휴림 그룹 쪽으로 넘어간 EQ셀하고 이화 그룹 쪽에 아직 잔존하고 있는 이화전기나 이트론이나 이 아이디는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EQ셀 같은 경우 보면은 지분을 EQ셀의 지분을 사실 휴림이 한 46% 갖고 있지만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아직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도 6% 보유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최대 주주는 휴림이지만 EQ셀을 보유하고 있는 EID 그리고 이화전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EID 주주님이나 또는 이화전기 주주님 입장에서는 EQ셀이 상장 폐지를 당한 것이 아쉽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비상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도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가치가 뭐 빵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ID나 이화전기 주주이다 하더라도 EQ셀이 상폐가 돼서 EQ셀의 가치가 제로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생각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EID는 봉은사 땅, 그리고 이화전기는 청담동 땅, 이 부동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무적으로나 실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무제표 보면 아직 충분한 재산은 있습니다. 438억 자본금 대비해서 2,400억씩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금도 지금 현재 엄연히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유동자산도 지금 보시면 287억에 139억이니까 한 420억 정도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들고 있어요. 420억이면요, 여러분. 1년에 판관비가 한 6, 70억 든다고 할 때 7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7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판관비가 여기 판관비, 그죠?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 정도라면 4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현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EID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EID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보세요. 유동금융자산 66억, 현금성 자산 332억, 4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400억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봉은사 땅 매각되면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250억 정도 판관비가 든다고 할 때, 뭐 지금 현재는 한 2년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수익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EID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분기별로 이번에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한 45억 정도 됐어요. 순이익을 안 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영업이익도 이 정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EID나 이화전기나 이트로는 좀 틀립니다. 이트로는 좀 재무나 실적이 좀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EID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좀 괜찮고 실적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 요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직 어떤 그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상장 폐지나 그 여부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았잖아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는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고를 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상폐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재상장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어요. 오상 헬스케어라든가 막 이런 쪽 일단 아주 적지만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나 실적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은 살아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비상장 상태에서 주주들이 그 권리를 주장해서 다시 재상장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고 재상장도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도 일단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상장 되고 나서 뭐 감자라든가 뭐 증자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상장 해봐야 주주 입장에서는 건질 게 없다는 그런 약점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건들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이렇게 정리해서 놓고 있지만 여하튼 이거는 나중 문제니까 지금 제가 꺼내진 않겠습니다. 일단 2월 14일 그 공시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EID, 뭐 이화전기, 뭐 이투론 이렇게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를 꼭 EID라고 주시고요. 이화전기 뭐 이런 식으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텔방을 꼭 도움을 좀 받으세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보다 자세하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변하는 정보에 대한 캐치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회생을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여기서는 좀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